너도?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소름 돋는 말 3가지. 솔직히 너 성격 좀 이상한 거 맞잖아.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최근 우리나라 온라인 커뮤니티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글 하나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들을 보셨나요? 읽자마자 손이 떨린다. 나도 저 소리 듣고 진짜 내가 미친 줄 알았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진짜 무서운 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저 멀리 있는 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내 옆에서 가장 나를 위하는 척, 가장 나를 잘 아는 척하면서 내 영혼을 천천히 파괴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적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 기술을 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들이 절대로 당신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소름 돋는 심리 조작의 결정적 증거 3가지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을 가둔 투명한 감옥에서 나가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소름 돋을 준비 되셨나요? 자, 상상해보세요. 분명 어제 친구가 나에게 너 진짜 한심하다라고 말했어요. 상처를 곱씹다 오늘 조심스레 따졌더니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 진짜 이상하다. 꿈꾼 거 아니야? 요즘 너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병원 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당혹감을 느낍니다. 정말 내가 잘못 들었나? 내 기억이 틀린 건가? 이 찰나의 의심,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투명한 감옥, 가스라이팅이 시작된 겁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현실감 자체를 파괴하는 고도의 심리 전술이죠. 가해자는 여러분의 기억을 편집하고 감정을 부정해 결국 여러분이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를 지켜야 할 자아의 방어선이 안쪽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지혜로운 심리학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는 이 무서운 조작의 실체를 날카롭게 해부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투명한 밧줄을 단칼에 끊어낼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이 여러분의 전두엽을 마비시키기 위해 던지는 가장 치명적인 독침, 바로 감정 부정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방어 기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 프레임을 씌웁니다.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농담인데 왜 그렇게 죽자고 덤벼? 진짜 피곤하게 산다. 남들은 다 웃고 넘기는데 왜 너만 난리야? 이 말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느낀 불쾌함이라는 명확한 데이터를 오류 메시지로 덮어씌우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우리 뇌는 자기 검열의 늪에 빠집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가? 라며 자신의 직관을 불신하게 되죠. 가해자는 바로 이 틈을 노려 여러분의 상황 판단 권한을 빼앗아갑니다. 여기서 따뜻한 팩트 폭격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압니다. 내 감정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라는 사실을요. 누군가 내 감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심판하려 든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을 조종하겠다는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농담이라는 방패 뒤에서 당신의 판단력을 흔들게 두지 마십시오. 심장이 빨리 뛰고 불쾌한 에너지가 올라온다면 그 신체 반응이야말로 유일한 진실입니다. 타인의 혓바닥이 당신의 영혼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교정되어야 할 오답이 아니라 당신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자아의 경계선입니다. 가스라이팅의 두 번째 전술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교묘합니다. 바로 사랑의 가면을 쓰는 것이죠. 이들은 독서를 내뱉으면서 그것을 진심 어린 조언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감쌉니다. 너 다른 데 가면 이런 소리 절대 못 들어. 나니까 너 생각해서 이런 말 해주는 거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듣기에는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전형적인 심리적 올가미입니다. 상대방을 비참하게 깎아내리면서 동시에 나는 너를 위하는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특히 관계 경험이 부족한 중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이 가짜 배려에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격적 이타주의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 목적은 상대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밀어넣어 나에게만 의존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들은 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고 오직 나만이 너를 수용해줄 수 있다라는 독성 메시지를 여러분의 무의식에 은밀히 주입합니다.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드는 팩터 폭격 하나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결핍을 무기로 삼아 조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의 가능성을 확장해주지만 가스라이트는 당신의 세계를 상대방이라는 좁은 감옥 안에 가둬버립니다. 만약 누군가의 조언이 당신을 성장시키기보다 무기력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비겁한 통제술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한 권리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가장 악질적이고 비겁한 세 번째 전술입니다. 이건 단순히 당신의 성격을 비난하는 걸 넘어 당신의 사회적 생존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발언이죠. 바로 타인이라는 유령을 이용해 당신을 가두는 사회적 고립 전술입니다. 너 빼고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 다른 애들이 나한테 너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 내가 너 친구라서 겨우 말려준 거야. 이 말들이 소름 돋는 이유는 실체도 없는 다수를 끌어들여 당신을 투명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을 생존의 위협, 즉 죽음만큼이나 두려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는 당신의 뇌 속에 깊이 박힌 이 원초적인 공포를 정확히 자극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세상에 믿을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는 강력한 세뇌를 완성하는 것이죠. 여기서 뼈 때리는 팩트 폭격 하나 하겠습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난을 필터 없이 전달해서 당신을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진짜 내 편이라면 남들이 당신을 비난할 때 그 비난으로부터 당신을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만약 누군가 남들이 너 욕하더라며 은근히 당신의 편인 척 정보를 전달한다면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당신의 인간관계를 난도질에 고립시키려는 가장 위험한 설계자입니다. 타인의 입을 빌려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그 비겁한 연극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타인의 평가라는 가상의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혹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하죠.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왜 진작 도망치지 못했을까? 외부에서 보기엔 명확해 보이지만 그 안에 갇힌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와도 같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아주 강력하고 정교한 두 가지 심리학적 덫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인지 부조화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눈앞의 현실이 부딪힐 때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선택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는 믿음과 지금 이 사람은 나를 파괴하고 있다 라는 사실이 충돌하는 순간 우리 뇌에는 비상벨이 울리며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때 우리 뇌는 이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사실을 바꾸는 대신 내 생각을 왜곡해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더 잘했으면 화내지 않았을 거야. 혹은 그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을 뿐이야 라며 가해자를 변호하고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눈을 가려버리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더 치명적인 중독의 고리, 간헐적 방화입니다. 가해자들은 365일 내내 괴롭히기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아껴주는 사람처럼 녹물나게 다정하게 굽니다. 지옥 같은 비난과 무시 끝에 가끔씩 던져지는 따뜻한 칭찬 한마디나 작은 선물.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친절이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폭발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슬롯머신 앞에 앉은 도박사의 심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잭팟을 기다리며 전 재산을 탕진하듯 우리는 어쩌다 한번 보여주는 상대의 다정한 모습에 중독되어 역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 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결국 이 찰나의 보상이 우리를 지옥 같은 관계 속에 꽁꽁 묶어두는 강력한 사슬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그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한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생존 기제와 보상 체계가 교묘하게 이용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그 사슬은 조금씩 헐거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지옥 같은 관계의 사슬을 끊어낼 시간입니다. 단순히 마음 강하게 막으세요 같은 뜬구름 접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전두엽을 일깨우고 인지적 주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3단계 탈출 전략을 처방해드립니다. 첫 번째, 기록의 객관화입니다. 가스라이팅의 본질은 여러분의 기억을 해킹하는 것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아 판단력이 흐려질 때 여러분의 뇌를 믿지 마세요. 가해자의 공격이 시작되면 즉시 대화 내용과 날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거나 녹음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나중에 가해자가 내가 언제라고 발뺌할 때 여러분의 무너진 현실감을 지탱해줄 유일한 진실의 닻이 됩니다. 기록된 텍스트를 다시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메타인지는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제3의 목소리를 확보하세요. 가해자는 여러분을 고립된 섬에 가두려 합니다.
그 섬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가 가해자의 비난뿐이라면 여러분은 결국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해자와 전혀 상관없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친구나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털어놓으세요. 타인의 눈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조망하는 순간 가해자가 쳐놓은 정교한 심리적 마법은 허무하게 풀려버립니다. 외부의 빛이 들어와야 내가 갇힌 방의 실체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세 번째, 회색돌 전법입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여러분의 당황, 분노, 슬픔 같은 정서적 반응을 먹고 자라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흔들려 할 때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는 무미건조한 회색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래, 알았어, 그렇구나 수준의 기계적인 단답형으로 대응하며 그들이 원하는 정서적 먹잇감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루한 존재가 될 때 가해자는 조종의 동력을 잃고 결국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뼈아픈 팩트 폭격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전략들을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상대에게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일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상대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칠수록 여러분은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타인을 향한 공감을 멈추고 오직 여러분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그것이 이 지옥에서 걸어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온 건 결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타인을 향한 공감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났고 상대를 배려하고 믿어주려는 그 따뜻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가해자는 그 고귀한 틈을 노린 것뿐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건강하고 선한 자아라는 비옥한 토양에서만 자라나는 독버섯과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가 바보 같아서 당했다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상처에 소금을 뿌리지 마세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제 막 거대한 심리적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면역력을 갖추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오늘부터는 타인의 혓바닥이 휘두르는 정의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타인에게 주었던 그 따뜻한 시선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는다. 내 감정은 언제나 옳다. 나는 타인의 허락 없이도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다. 이 짧은 확언은 가해자가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을 뽑아내고 여러분의 전두엽에 자아의 주권을 되찾아주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타인이 써내려간 비극의 주인공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가 작가가 되어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열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심리학은 여러분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완전히 걸어나와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 숨쉴 수 있는 그날까지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통찰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여 힘들어하고 있을 소중한 친구가 떠오른다면 주저 말고 이 영상에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한 구슬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한가요? 남들에게는 체마하지 못했던 여러분만의 고민과 다짐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단단해질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